탈모 환자가 자기 탈모에 대해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되게 커요. 조금 문제가 있긴 있네. 이 정도 수준인데 당사자는 뭐 죽고 싶다는 말을 쉽게 할 정도로 예. 되게 크죠. 그래서 위로도 해주고 공감을 네. 해주는 게 그 사람한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한방입니다. 혹시 이 탈모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탈모는 생존의 문제다.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 대통령의 이 발언을 계기로 이 탈모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탈모에 건강보험 적용하는 게 가능한지, 그리고 타당한지, 그 밖에 탈모에 대한 궁금증, 모든 것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무려 대한탈모학회 회장, 그리고 가정의학 전문의이신 이상욱 원장을 모셨습니다. 네, 이분은 탈모이실까요? 아닐까요?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아니시네요, 탈모가. 네. 지금 뭐 탈모 환자를 보는데 제가 탈모면은 뭐 좀 이상하죠. 자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누구를 보냐 이렇게 믿음을 줄 수 줄 수 있으니까 없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신경을 많이 쓴다. 어떻게 신경 쓰세요? 관리를 한다는 거죠. 오. 이제 탈모가 안 되게 네. 일상생활도 최대한 규칙적으로 하려고 하고 토닉 같은 것도 많이 뿌리고 상태가 좋으면 아무 때나 대충 살다가 좀 상태가 안 좋다 이러면 엄격한 생활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엄격한 생활이라면 뭐 금주, 그렇습니다. 금주, 그 다음에 꼭 일찍 자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수면이 중요하군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시, 11시 이전에 꼭 자는 네. 거예요. 예. 또 상태 좋을 때는 좀 늦게 자더라도 네. 안 좋을 때는 꼭 필요합니다. 그 탈모라는 게 사실 네. 이제 머리카락이 탈락한다 그런 뜻인데 우리는 네. 사실 매일 머리카락은 탈락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치료를 요하는 탈락인지 네. 아닌지 그거 어떻게 구별합니까?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모든 사람이 머리가 빠지잖아요. 근데 이제 몇 가지 팁이 있는데 우리가 머리를 감다가 보통은 머리 감아도 수채구멍이 막혀 있는 사람은 잘 없죠. 대부분이. 아,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보면 물이 잘 안 내려갈 정도로 좀 막히든지 아니면 보통 자고 일어나면 보통 사람은 베개에 묻어나는 게 잘 없어요. 네. 근데 베개에 계속 한두 달 넘게 석 달 가까이 계속 몇 개 묻어난다. 이런 의심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헤어풀 테스트를 해서 이건 약간 전문적이지만 어려운 테스트는 아니고요. 중간 정도 힘이라는 이제 애매한 표현이긴 하지만 중간 정도 힘으로 머리카락을 이 정도를 잡아서 당겨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2개까지가 정상인데 보통 사람은 사실 1개 이하로 빠집니다. 0.7개 정도. 근데 3개부터는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네. 있죠. 그런 걸 가지고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수치 많아요. 저는 네, 어때요? 탈모 걱정 안 해도 되나요? 가발인 줄 알았습니다. 네. 탈모에 대한 이제 건강보험 적용, 이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지금 논란이 뜨겁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탈모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해 준다면 이거를 이제 미용이 아닌 질환으로 본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나 여드름인데 나도 해주세요. 난 이거 질환이에요.라고 네, 맞습니다. 주장하는 사람부터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가 빗발칠 그렇습니다. 걸로 보이거든요. 형평성 문제.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물론 이제 나라의 재정이 무한정이면 사실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는데 있는 건강보험 재정 내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건강보험 재정이 예전에는 몇 조 정도가 이렇게 항상 여유가 있었어요. 이제는 이제 거의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인데 그저께 신문기사 보니까 탈모약에 대해서 50% 정도만 보조를 해줘도 거의 1조 정도가 소모가 될 수 있다. 네. 그러면 거의 1년 만에 바로 적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탈모가 뭐 죽는 병원도 아닌데 아주 중증은 아닌데 우리 심장 질환이나 뇌 질환이나 아주 희귀 질환도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아직 다 커버를 못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탈모인 분이 있고 아닌 분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만 갑자기 이게 지원을 해주면 역차별 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탈모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눈이 작다, 코가 안 이쁘다. 우리 이때까지 이걸 다 미용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니다. 나는 뭐 눈이 너무 작아서 우울증이 걸려서 대인기피 정도까지 생겨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나한테는 이게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네. 질병이고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탈모랑 똑같은 상황이다. 나에게도 최소한 수술비에 얼마라도 지원해달라 이런 요구가 나오면 좀 논리적으로 이거를 반복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만 원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탈모를 겪는 분들은 진짜 탈모 때문에 죽고 싶다 이런 말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많습니다. 네. 우리가 탈모 환자를 진료를 보면 원래는 이제 막 말을 재밌게 하다 보면 막 말도 많이 하고 재밌는 분들이에요. 원래가. 그러다가 이제 탈모에 대한 얘기로 딱 주제로 가면 갑자기 표정이 바뀌면서 막 죽고 싶다 이런 말을 쉽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딱 봤을 때 그 정도는 아닌데 정말로 막 그 상담할 때 신환들이 오면 몇 마디 안 했는데 우는 분들도
분들도 되게 많고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사실은 문제네. 심각한 문제이기는 한데 그래서 정말 이거를 분류를 좀 잘해야 되지 네. 않을까. 대응 방법도 무한정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 기간이라든지 횟수라든지 뭐 연령대 제한이라든지 뭔가 조건을 조금 철저하게 해서 네. 핀포인트로 이렇게 치료해야 되지 않을까,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이 탈모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냐 안 하냐 문제는 결국은 정책 당국자들이 결정할 문제라 여기서 더 이상 뭐 논쟁은 불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우리 구독자분들 탈모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의 그 네. 궁금증을 우리 원장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탈모를 해결하는 방법은 일단 약물 치료가 있고 모발 이식이 있잖아요. 네. 자, 둘 중에 어느 거를 선택해야 되냐? 설명드릴게요. 이건 일반인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모발 이식으로 해결해야 되는 탈모가 있고요. 모발 이식이 아니라 내과적인 뭐 약을 먹든지 병원에서 무슨 뭐 한 달에 몇 번 주사를 맞든지 이런 내과적인 치료가 있고 이 두 개가 다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네. 이거를 꼭 진료를 통해서 자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헤어라인, 뭐 예. 이마 쪽이 자기가 원래 넓거나 아니면 진행이 돼서 이마가 넓은 사람, 네. 남자든 여자든 이런 분들은 모발 이식이 우선이에요. 약 먹고 치료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 M자형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M자 또는 뭐 헤어라인 전체. 예. 그래서 이런 데는 무조건 탈모약을 먹고 하면 뭐 잔털도 나고 개선이 되겠지만 그게 다예요. 그래서 시간과 비용이 오히려 이식보다 훨씬 많이 들고 예. 효과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식이 정답이고 정수리 머리가 많이 없어서 이식하러 오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정수리 모발은 사실은 정상의 밀도가 100이면 한 절반도 안 될 때 그때 이식해야지 정말 많이 나쁠 때 이식해야지 수술의 전후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는 정수리 모발도 많이 없고 헤어라인도 없고 이러면 일단 이식이 필요한데 그거를 떠나서 지금 남아있는 머리도 갑자기 너무 가늘어지고 쑥쑥쑥 빠진다. 이거는 치료를 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해줘야죠. 그 약물 치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식과 치료가 같이 필요한 같이. 분이 되겠죠. 네. 보통 모발 이식이라고 하면 3천모, 4천모 이 정도를 기준으로 하나요? 예, 보통 이제 특별한 말 없이 나 모발 이식했어 이러면 대부분 한 3,000모나 3,500모 네. 전후가 되고 좀 많이 심었다고 그러면 보통 한 4,000모 이상 예. 좀 작게 심었다고 그러면 한 3,000모 좀 안 되게 심는 거 보통 한 3, 4,000모 정도를 네. 일반 모수로 봅니다. 근데 우리 이 모발은 그 네. 영구모가 있고 일반 모가 있잖아요. 네. 모발 이식은 그럼 영구모를 빼다가 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극단적인 흔히 말하는 이제 대머리 아저씨들 보면은 머리가 이렇게 통째로 날아가도 옆머리 뒷머리 남아 있죠. 이쪽 그렇죠. 밑에. 네. 물론 옆머리 뒷머리도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아주 많이 들면 조금 약해지고 빠지긴 하지만 이게 다 날아가도 남아 있을 정도라서 이걸 이제 반영구 뭐 이런 표현을 예. 쓰는데 이걸 옮겨 심으면 이 성질을 갖고 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머리를 활용을 하는 거죠. 3천모, 4천모 정도면 한 손바닥 한 뼘 정도? 이 정도 3,000모, 면적일까요? 4,000모가 커버할 수 있는 네. 면적은 괜찮은 밀도로 심었다는 전제에서 손바닥만한 면적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범위가 넓고 두 번 하기에는 조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머리도 많이 없다 이러면 밀도를 조금만 떨어뜨려도 벌써 이제 똑같은 3,000모라도 예. 굉장히 많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촘촘하게 심는다는 전제하에서 손바닥만한 면적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진짜 가장 궁금한 건 비용인데 이 비용도 네.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뭐 이게 비절개냐 절개냐 이 네. 수술 방식에 따라서 좀 천차만별이잖아요. 한 네, 어느 맞습니다. 정도 예상하면 돼요? 평균 한 뭐 500 전후를 생각하면 되는데 같은 병원에서 똑같은 모수를 하더라도 수술의 방법, 그다음 프로그램, 그 AS를 보장을 한다든지 그것도 몇 번 보장을 한다든지 수술할 때 사용되는 약물이라든지 피를 활용해서 PRF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추가가 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똑같은 모수라도 가격이 뭐 2배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예. 충분히 상의를 해서 자기한테 맞는 거 굳이 너무 비싼 거 할 필요는 없고요. 적당하게. 근데 상태가 재료가 되는 뒷머리도 좀 나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 가격이 나가는 거 하는 게 좋고 뒷머리가 튼튼하고 이런 분은 굳이 그런 게 필요 없이 뭐 기본적인 거 예. 그런 프로그램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도 좀 영구모가 남아있으면 이식이라도 하는데 네. 머리가 아예 없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럴 드물지만 때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BHT라고 예. 예, 바디 헤어 트랜스플란테이션. 그러니까 이게 몸에 다른 털을 이식하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수염 이런 걸로도 가능해요? 예, 그걸 이제 채모 이식이라고 그러는데요. 바디 헤어니까 머리카락 말고 얼굴에 자기가 털이 너무 많다. 또는 가슴이 많다.
겨드랑이가 많다. 아. 이걸 좀 이용해서 심어달라는 분도 있고 또 머리가 너무 없으면 또 의사가 먼저 권하기도 합니다. 아, 근데 겨드랑이 털은 이 모형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래서 꼬불꼬불한- 이왕이면 그게 가능해요? 정 없을 때 가능은 한데 최소한 이제 우리 머리가 없을 때 그걸 추천을 합니다. 네. 모발 이식 많이 아픕니까? 사실은 우리가 선입견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고요. 다른 부위에 비해서 특히 두피는 사람마다 그 통증의 정도가 틀린데 두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피부보다 조금 통증의 역치가 높아요. 그래서 통증이 조금 덜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수술하고 집에 가서 마취가 풀려도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근데 이제 수술할 때 마취가 조금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잘 안 되는 분이 예. 있어요. 평상시에 운동을 많이 했거나 체질적으로 또 안 되는 분도 있고 영양제나 이런 걸 먹어서 이제 피가 좀 많이 묽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수술할 때 벌써 마취가 좀 빨리 풀려요. 그런 분들은 그날 하루 정도 네. 그 다음 날만 돼도 별로 안 아픈데 그날 하루 정도는 조금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대처법, 그러니까 약물 치료냐, 모발 이식이냐 중에서 네. 모발 이식으로 먼저 이야기 풀었는데 약물 치료 있잖아요. 요즘 네. 복제약도 많이 나왔던데 괜찮습니까?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약을 보면 오리지널 약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복제약이 있는데 네. 성분은 같아도 만들 때마다 회사에 그 약을 만들 때 들어가는 첨가제라든가 그다음에 약을 만들 때 환경이 좀 틀려서 작게는 5%, 많게는 한 10% 이상 그 효과나 부작용이 조금씩 틀려요. 예. 그래서 제약회사마다 이 자체 논문을 낼 때 우리 회사 이 탈모약이 다른 회사보다 효과가 더 좋고 부작용은 작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좀 많이 하죠. 같은 성분이라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왕이면 좀 효과가 더 확실하게 검증된 상품명을 좀 처방하려고 하는 건 네. 있는데 우리나라가 복제약이 굉장히 발달해서 탈모 복제약이 몇백 개가 되는 나라입니다. 맞아요. 네. 굉장히 많아서 의사도 그걸 다 쓸 수는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탈모약을 한 많이는 못 써보고 한 3, 40개까지는 써봤는데 그 중에서 간독성도 최소한 별로 없고 이런 거를 한 5개 정도 추려서 그분의 이제 상황에 맞게 좀 쓰고 있습니다. 네. 인도약 쓰는 네, 분들도 있습니다. 좀 예. 있던데 예. 그 온라인에서 주로 그렇습니다. 판매하잖아요. 예. 그거 안전해요? 원래 이제 우리나라는 이 탈모약이 의사 처방을 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편법으로 인도에서 나는 네. 약, 뭐 약이 이름이 있는데 그 우리 환자들도 그거를 가끔 물어봐요. 싸니까 원장님 이 약 어때 물어보는데 이거 참 말하기 곤란한 게 사실은 뭐 거기서는 검증이 됐다고 그러지만 그게 벌써 유행한 지 몇 년이 됐어요. 그때는 저도 잘 몰라서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했는데 그때 약을 먹었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인도약을 먹었던 사람이 10명이다. 지금도 그 약을 먹는 사람은 저희 병원 환자 기준으로 보면 한 5명 으로 주로 들었어요. 먹었더니 그분들 말이 확실히 우리나라 약보다는 약하고 또 부작용도 있는 것 같다 네. 해서 한 1년 넘게 먹으신 분들은 한 절반은 우리 그 약을 안 먹고 우리나라 약으로 드십니다. 네. 탈모의 원인은 그럼 무엇인가? 일단 원인을 잡아야 네. 이게 처방이 가능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원인이 너무 여러 가지잖아요. 뭐 스트레스, 굉장히 많죠. 수면, 뭐 잘 등등등. 아시네요. 네. 네. 뭐가 제일 영향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내 탈모가 과연 어디에서 기인했는지를 네. 그거는 뭐 의사한테 네. 진단 받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자기가 대충 요즘 워낙 뭐 인터넷도 많이 발달해서 많이 내용이 나와 있지만 직접 한번 전문가한테 맡기면 좀 더 시원하게 들을 수 있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탈모뿐만 아니라 모든 병이 유전적 요인이 있고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으로 집안에 이제 탈모가 있으면 아무래도 탈모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은 높은데 특히 모계유전이라 해서 외가 쪽이 좀 더 많고 외삼촌 모계유전이라는 건 보통 이제 외삼촌들이 탈모면 좀 더 확률이 높지만 그 유전자라는 게 좀 웃긴 게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모가 되는 게 아닌 네. 게 유전자에 불이 들어오는 거 스위치가 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가 뭐 오형제라도 다 정상인데 자기만 탈모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른 형제는 유전자를 안 받은 게 아니라 똑같이 받았는데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유전자의 발현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다음에 또 환경적 요인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많지만 남성 호르몬 같은 것도 우리가 환경적으로도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거나 DHT 그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잠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면이 잠을 잘 못 잔다거나 늦게 자거나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많거나 네. 그 다음에 영양 상태가 안 좋거나 요즘은 이게 영양 상태가 문제가 많이 되죠. 몸짱 열풍 때문에 다이어트를 많이 하니까 한 달에 보통 가끔 TV에 나오잖아요. 뭐 연예인들 보면 뭐 2달 동안 뭐 50kg를 네. 뺐다 뭐 그런 분 탈모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사실은 한 달에 3kg 이상 빼면 탈모를
일으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최근에- 안전하게 하려면 2kg 이내. 최근에 그 젊은 탈모, 이 영탈모가 많아지는 것도 그런 다이어트 영향이라고 아주 봐야 되나요? 영향이 크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는 사실 지방만 빼는 건데 지방 자체에도 사실은 영양분이 많고 예. 그다음에 몸에 좋은 근육도 많이 빠지고 영양분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로 해서 우리가 살을 뺄 때는 고함량 영양제 아니면 병원에서 영양소액 같은 거 많잖아요. 그런 걸 조금 맞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면 생각보다 탈모가 잘 안 돼요. 네. 예. 그럼 좀 전에 남성 호르몬 DHT 네. 이게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네. 네. 그게 그러니까 많이 나오면 탈모가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몸에는 남성 호르몬은 이제 T라고 해서 테스토스테론이 네. 있는데 5알파 리덕테이즈라는 효소가 있어요. 그게 이제 DHT라는 물질로 바꿉니다. 디하이드로로. 요게 이제 탈모를 조장하는데 우리가 탈모약을 먹으면 남성 호르몬이 작아진다고 오해를 하는 분도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남성 호르몬은 작아지지 않고 DHT가 좀 작아지는 예. 거고 그 남성 호르몬은 똑같거나 오히려 살짝 올라가는 경향도 있어요. 그 DHT 호르몬이 조금 성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성기능이 약간 떨어지는 이런 것도 있는데 보통 몇 달 먹으면 적응해서 그런 걸 잘 못 네. 느끼고 아무튼 DHT가 우리 탈모에 이제 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치료하는 우리 약물은 대부분 그런 약물들이죠. DHT가 그 모낭을 자라게 하는 단백질 합성 이걸 방해한다라는 그런 그렇습니다. 의미인가요? 예. 예. 근데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들면 탈모가 심해지잖아요. 근데 나이가 네. 들면 남성 호르몬은 더 적게 나오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럼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탈모의 원인이 남성 호르몬이 중요하긴 한데 아. 그게 유일한 100%가 그렇군요. 아니라는 거죠. 그 나이가 들면 노화에 의한 탈모도 오히려 네. 남성 호르몬 탈모보다 더 많을 수 있죠. 그 사람의 이 탈모의 포지션은. 어. 예. 그래서 잠깐 더 붙이면 네. 탈모약의 효과도 보통 40대 초중반까지가 탈모약의 효과가 더 크죠. 왜냐하면 그 이상의 분은 DHT에 의한 효과로 탈모가 되는 것보다도 예. 노화에 의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탈모약에 의한 효과가 조금 덜합니다. 네. 예. 근데 우리가 평소 왜 고혈압을 앓거나 뭐 빈혈이 있거나 이러면 또 탈모가 올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 연관성이 있습니까?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빈혈이 있으면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 줄어들어서 빠지는 거랑 거의 비슷한 효과예요. 우리가 모낭 하나에 우리가 혈관의 정맥, 동맥이 다 지나갑니다. 근데 이제 빈혈이 되면 영양 공급을 잘 안 되죠.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영양 수행만 맞아도 생각보다 머리카락이 되게 많이 좋아져요. 특히 빈혈이 심한 환자일수록 영양 수행의 효과가 큽니다. 뭐 아주 막 비싼 막 치료 안 하고 영양 수행만 딱 이렇게 10번, 20번 맞아도 상당히 네. 머리가 좋아져요. 머리카락이. 원장님도 맞으세요, 수액? 네, 아. 자주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남자분들 중에는 탈모에 좋다고 비누 하나로 그냥 올인원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네. 샴푸 안 쓰고 맞는 방법입니다. 아, 요즘 이제 거기에 대한 유튜브도 제가 몇 번 봤는데요. 일단은 비누는 원래대로 말하면 비누는 좀 안 좋아요. 우리 몸은 약 알칼리성이 건강한 몸이고 피부, 두피는 약 산성이 건강한 피부입니다. 그러니까 혈액은 약 알칼리성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두피는 약 산성을 좋아하고 그게 건강한 상태예요. 예. 그런데 이제 비누는 알칼리성이잖아요. 그래서 두피 환경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제대로 된 샴푸라면 대부분 pH를 약산성으로 만듭니다. 네. 근데 요즘 유행하는 게 이제 D사의 이 비누가 있어요. 중성입니다. 그거는 아. 중성이거나 약간 약산성을 띠고 있다 그래요. 근데 비누긴 비누인데 그거는 알칼리성 비누가 아닌 거예요. 네. 샴푸랑 약간 비슷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탈모에 나쁘지 않다는 거지. 그게 뭐 탈모 아주 극적으로 좋게 하거나 이거는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가 비누를 쓰면 두피가 나빠지는데 그 비누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네. 알칼리성이 아니라서. 아, 그렇군요. 네. 탈모약은 일단 복용하면 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탈모약을 먹어야 보통 돼요? 보면 뭐 10년, 20년 먹어도 된다고 우리가 이 허가를 받은 약이긴 한데 우리가 탈모약을 이제 먹기 싫어하는 분도 있잖아요. 몸에 좀 뭐 영양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원장님 탈모약을 먹는 방법은 어떻게 먹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네. 제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설명드리는데 약 자체가 있고 환경적인 요인으로 약 자체만 보면은 인체 농도가 이 탈모약이 100%가 차는데 1년을 먹으면 평균적으로 80%가 차고 2년을 먹으면 나머지 20%가 차서 딱 100%가 차요. 그러면 1년에서 2년까지는 매일 먹고 네. 3년째부터는 매일 안 먹고 일주일에 두세 번 먹어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예. 또는 자기 필요성에 의해서 뭐 나 총각인데 여자 만나서 장가갈 때까지 유지하겠다.
아니면 애가 태어나서 내가 머리가 어슴쩡거리니까 애가 최소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내가 머리를 어쨌거나 최대한 유지하겠다. 이런 사회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또 먹는 방법도 있죠. 그 네. 기준이 좀 다르겠죠. 예. 보통 우리 혈압약 먹을 때 네. 그 리바운드 임팩트라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한 200인데 약을 먹어서 150으로 낮췄는데 끊었더니 200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렇습니다. 탈모약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환자분들이 원장님 이거 탈모약 먹었다 안 먹었더니 뭐 친구들 그리고 머리가 많이 빠진다는데 괜찮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거는 이제 리바운드 효과가 아니고요. 탈모약을 먹어서 효과를 봤던 효과가 사라지는 거지 탈모약을 먹었다가 안 먹었다고 해서 탈모약을 먹기 전부 다 더 나빠진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먹기 싫으면 과감하게 안 먹는 네. 거죠. 예. 시작하는 거는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부작용도 보통 1, 2% 이내고 그 부작용도 대부분이 한 3, 4개월 먹으면 적응해서 없어지고 예. 예, 그렇습니다. 비오틴 같은 영양제 섭취하는 분들도 많던데 네, 효과 논문도 있어요? 있고 이러니까 비오틴을 참 많이 드시는데 네. 제가 이제 탈모를 오랫동안 해본 결과로는 비오틴은 분명히 논문도 있고 증명이 돼서 드시는 거는 좋은데 사실 비오틴 외에도 중요한 게 되게 많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아연을 되게 중요시 하는데요. 아연을 보통 이제 하루 공급량이 우리가 이제 좀 작은데 보통 종합영양제는 3mg, 5mg 들어있는데 보통 한 30mg 정도로 꾸준히 드시면 네. 체력도 좋아지고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도 좋아지고 근데 탈모를 조정하는 DHT 호르몬은 떨어져서 예. 오히려 탈모에 기가 막히게 도움이 됩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탈모 환자분들을 대할 때 약간 측은지심의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는 그게 정말 가장 큰 고민거리인데 우리가 가끔 그냥 우습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공감해 주는 거, 가족이나 친지나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예, 탈모 환자가 자기 탈모에 대해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되게 커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제가 참 많이 봤는데요. 뭐 학생이랑 엄마가 같이 온다든가 부모님이랑 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뭐 원형 탈모 같은 이런 질환이야 어차피 심각한 거니까 치료하는데 일반 탈모인 경우 조금 그 나이에 비해서 머리카락이 조금 많이 가늘고 빠져서 그 나이 때 뭐 20대 뭐 중후반이면 보통 두피가 잘 안 보여야 되는데 두피가 위에서 보면 많이 휑하게 보인다든가 예. 이러면 이제 걱정을 많이 하죠. 근데 본인은 당연히 가족들도 걱정을 하는데 걱정의 정도가 당사자랑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뭐 가족들은 좀 어떻게 좋게 하긴 해야겠다. 제가 조금 문제가 있긴 있네. 이 정도 수준인데 당사자는 뭐 죽고 싶다는 말을 쉽게 할 정도로 예. 되게 크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야, 뭐 아무 이상 없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공감을 일단 해주고 방법이 있으니까 찾아보자. 뭐 일단은 그런데도 너무 신경 쓰면 더 나빠진다고 하니까 병원도 가보고 해서 많이 좋아질 건데 네. 너무 그렇게 좌절하거나 그러지 말고 좋은 것도 앞으로 갈수록 좋은 약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위로도 해주고 공감을 네. 해주는 게 그 사람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인지 감수성도 아주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네. 네. 자, 우리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 힘내시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잠 잘 주무시고 그러면 일단 좋아진다고 하니까 희망을 갖고 치료 받으시고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호 원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